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의도전 온라인 체육 수업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좀 이렇게 우리 얼굴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첫 인사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자 여러분 체육을 가르치게 된 도형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9반 담임이자 3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저희 이제 2차 시에 이제 도전 체육 골든벨이라서 여러분한테 퀴즈를 부여했는데요. 지금 총 어제까지 162명의 학생이 퀴즈 문제를 제출해줬습니다. 영상 뒤에는 이제 여러분의 개인 단체 시상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뒤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저랑 이재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 단판 승부로 경기를 할 때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모든 경기 수의 합은 토너먼트 방식은 두 팀이 붙어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방식의 이제 경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재경기나 패절 발전 없이 최소한의 경기가 몇 경기가 필요하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부터 먼저 보면요. 네, 4번 15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토너먼트 경기 수를 구하는 공식은 사실 간단해요. 팀수에서 딱 1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이렇게 네 팀이 4강 토너먼트를 한다. 그러면 A, B팀 준결승 한 경기, 그 다음에 C, D팀 준결승 두 번째 경기, 그 다음에 승자끼리 결승 3경기, 이렇게 3경기만 있으면 우승팀을 가릴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대진표로 그려도 네 팀이 경기를 하면요, A, B 준결승 한 경기, 승자가 C랑 준결승 두 번째 경기, 그 다음에 또 승자가 D랑 결승 세 번째 경기, 이렇게 똑같이 3경기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처럼 16팀이 토너먼트를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16강전 총 8경기, 8강은 4경기, 4강은 2경기, 결승은 1경기 해서 총 15경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됐어요. 먼저 8팀이 두 계조로 나눠서 리그를 합니다. 4팀씩 두 계조로 나눠서 리그를 합니다. 딱 한 바퀴. 리그라 하면은 이제 네 팀이 모든 팀이랑 한 번씩 붙는 방식의 경기 방식을 얘기하고요. 자, 리그 결과가 나오면 딱 1, 2위를 뽑아서 총 4팀이 다시 토너먼트로 붙는다고 합니다. 그때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러야 되는 모든 경기 수의 합은 얼마인가? 먼저 정답부터 보면 자, 2번 15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리그 경기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처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공식만 봐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부터 D팀까지 4팀이 리그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A팀은 B, C, D랑 3경기씩 그렇게 총 4팀이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팀수가 4팀인데 각 팀은 3번씩 경기를 한다. 4 곱하기 3 하면 12인데 A랑 B팀이 경기하는 거는 중복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팀이 리그를 하면은 6경기만 리그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4팀이 리그를 하면 6경기 총 12경기가 리그 경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팀씩 토너먼트로 올라갔습니다. 4강.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네 팀이 토너먼트를 하는데 필요한 경기는 총 3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그에서 필요한 6경기 더하기 토너먼트 3경기에서 정답은 15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수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대진을 짜서 하는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의 제창에 의해 파리의회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고대 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하고 아마추어 경기를 권장하며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주도하는 기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UN, 2번 WHO, 3번 IOC, 4번 FIFA, 5번 유네스코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IOC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거를 살펴보면 UN은 뭐 어떤 거였죠? 네, 국제연합. 네, 국제연합을 상징하고요. WHO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유명해진 기구이죠. 국제보건기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FIFA는 우리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피파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피파 온라인 할 때 이 기구가 바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남성,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축구 대회를 관할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유네스코는 UN 산하에 있는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교육과 사회, 문화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문제인데요. 연도를 모두 다 맞추는 문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년도에 서울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죠, 선생님? 네, 88년도. 88년도에 서울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고요. 땡땡 연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였으며 이유는 2002년도가 되겠네요. 다음 땡땡 연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평창올림픽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스포츠 이벤트인데요. 몇 년도였죠? 네, 2018년도. 네, 2018년도. 그리고 마지막 리얼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몇 년마다 개최되나요? 네, 4년마다 개최된다고 알고 있겠죠? 그러면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오냐? 60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 월드컵, 세 번째로는 평창올림픽,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시 풀어보는 퀴즈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2002년 월드컵은 어느 나라에서 개최됐었죠? 서울, 한국과 일본에서 네네. 개최를 했었죠. 네. 거기서 또 월드컵은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죠? 네, 피파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죠. 네, 피파의 약자는 페더레이션 인터내셔널 디 풋볼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같이. 자,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실 자, 먼저 종목부터 보면 1번은 양궁, 2번은 유도, 네, 3번 레슬링, 네, 4번 태권도, 5번 쇼트트랙. 네,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1번, 5번 두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요. 정답은 네, 5번 쇼트트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은 동계랑 하계가 있는데 방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름 하계 올림픽 종목들이고요. 5번 쇼트트랙은 동계 올림픽의 종목입니다. 지금 보는 이 5종목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올림픽의 효자 종목,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인데요. 양궁은 총 23개의 금메달, 유도는 11, 레슬링도 11,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12개, 쇼트트랙은 24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쇼트트랙은 동계 올림픽의 최다 금메달, 양궁은 하계 올림픽의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종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축구 대회. 거기서 우리나라는 본선 무대에 총 몇 번 진출했는가? 사실 문제의 답이 다 있다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월드컵은 선생님 혹시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4년이죠. 네, 4년. 그래서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 또 86년 멕시코부터 2018 러시아까지 연속해서 계속 진출했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살펴보면 정답은 네, 5번 총 10회입니다. 자, 우리 주요 굵직굵직한 월드컵을 보면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스위스에서 열렸던 54년 스위스 월드컵. 왼쪽 밑에는 한일 2002년 한일 월드컵. 오른쪽 상단은 이제 남아공 월드컵. 처음으로 16강 본선 무대 원정에서 진출했던. 네, 오른쪽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인 네, 러시아 월드컵에 독일을 2대0으로 잡았던 경기입니다. 자,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나간 대회는 이렇게 총 10번의 본선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더 기억을 첨부를 하자면 2022년 월드컵은 혹시 여러분 어디서 개최된지 알까요? 태훈쌤? 카타르죠. 네,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카타르가 아무래도 좀 덥다고 예상이 돼서 좀 겨울에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 지금 국기들을 나열해 놨는데요. 국기를 보고 우리가 어느 나라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생명이 아니면 그렇죠. 생명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생명이 아니라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1번 어느 나라죠? 자, 1번은 독일. 네, 독일. 2번은 메시의 나라죠? 네, 아르헨티나. 3번은 어디죠? 3번은 피자가 맛있는 이탈리아. 네. 4번은 네이마르로 유명한 바로 브라질이죠. 그 다음 5번은 프랑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선생님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 느낌이 왠지 저 초록색이 왠지 느낌이 옵니다. 저도 초록색이 느낌이 확 오는데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브라질입니다. 총 우승국들의 우승 횟수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독일 4번, 아르헨티나 2번, 이탈리아 4번, 브라질이 총 5번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했고요. 다음 프랑스가 2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넣은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운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상황에 따른 적합한 응급처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2개가 있네요. 1번은 다리에 쥐가 난 경우 지혈을 한다. 맞을까요? 2번 마라톤 중 탈수, 호흡곤란으로 쓰러짐. 심정지가 온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CPR 맞을까요? 심폐소생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그 다음에 3번 공에 맞아 뼈가 부러진 경우 주목법을 이용한다. 4번 태클 후 마찰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 몸찜질. 5번 발목을 심하게 접지는 경우 스트레칭. 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2번과 3번. 호흡곤란, 심정지가 왔을 때는 심폐소생술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함으로써 대처를 할 수 있고요. 3번, 공에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뼈가 부러졌을 때 상처가 생길 수 있고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부를 고정시켜주는 부모법을 활용해서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응급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경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경련은 우리 축구 후반부에 선수들이 쓰러져서 이렇게 동료 선수나 아니면 상대팀 선수가 마사지를 해주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 쥐를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쥐나면 혹시 민간요법 아십니까? 야옹. 네, 그리고 이것도 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골절에는 부모법을 활용해서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흐르는 찬물 또는 거즈를 활용해서 환부를 씻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목을 삐었다, 팔목을 삐었다, 발목을 삐었다 이런 상황이 모두 염자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소개를 해볼게요. R은 레스트,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픈데 쉬지 않고 운동을 하면 당연히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기 쉽지 않겠죠. 따라서 다음으로 아이싱을 말하는데 환부를 차갑게 만들어서 처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3번째 컴프레션, 환부를 압박해서 붓기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바로 컴프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베이션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이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타서 이렇게 싹 그런 느낌으로 올리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부를 위로 올려서 부종과 피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엘리베이션, 즉 거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매년 원래 봄 정도에 항상 이 5가지 체력을 측정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1번 50m 달리기, 2번 BMI, 키랑 몸무게 구해서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3번 윗몸 말아 올리기, 4번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5번 셔틀런. 먼저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정답은 3번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순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요, 먼저 50m 달리기, 우리가 이걸 하게 될 종목이 50m 달리기고요. 또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다른 방법을 해서도 순발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이제 신체 구성이라고도 다르고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BMI 지수, 키랑 몸무게를 구해서 BMI 지수를 산출합니다. BMI는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요. 재훈쌤, BMI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적당한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BMI가 높은 거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 BMI가 또 너무 낮으면
또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BMI는 한 10 후반에서 20 초중반 정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은요, 윗몸 말아 올리기, 윗몸 일으키기랑 거의 비슷한 거고요.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 대고, 그 다음에 악력 측정. 요 세 가지가 바로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 퀴즈 나옵니다. 그리고 순발력과 근력 및 근지구력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느냐. 50m 달리기는 순간적인, 숨 안 쉬고도 뛸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근력 및 근지구력은 어떤 운동을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유연성,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앉아서 이렇게 다리 너머로 쭉 손을 뻗어서 몇 센치 나오는가 재는 종합 유연성 검사도 또 다른 방법이고요. 마지막 심폐지구력, 셔틀런과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 또는 오래 걷기가 있습니다.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의 차이는 근지구력은 근육의 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해하기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속하는 종목을 모두 고르면 네트형 경쟁 스포츠 요 세 단어 중에 포인트는 네트형? 네, 이겠죠? 네트. 경기장에 네트가 쳐져 있으면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1번 핸드볼. 자, 여기 골대에 있는 그물 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장을 구분하는 거. 2번 농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핸드볼 농구 종목은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 그래서 상대방 영역에 침범을 해서 골대에 골을 넣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영역형 경쟁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도 있을 거고. 네, 축구도 마찬가지로 영역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3번 야구는 이제 필드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필드형 경쟁 스포츠라고 좀 이렇게 뭐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요, 정해진 경기장 필드 안에서 던지고 치고 받고 달리면서 득점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를 하는 스포츠가 바로 필드형 경쟁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야구 또는 여러분이 했던 티볼 이런 스포츠가 되겠고요. 4번 배드민턴, 5번 배구는 코트 중간에 네트를 치고 상대 코트에 공을 넘기는 그런 스포츠를 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이제 정해진 경기장에 네트를 두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를 누가 더 많이 내는가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배드민턴, 테니스, 다음 탁구, 다음 배구 이렇게 네 종목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 스포츠의 종류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 문제는 바로 경기 참여 인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종목별 경기 참여 인원은 축구 몇 명이죠? 11. 11명. 그리고 농구 몇 명이죠? 그리고 배구는 6명, 핸드볼은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몇이 나오죠? 네, 29가 나오네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축구 11명, 배구 6명, 농구 5명, 핸드볼 7명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1세트를 따기 위해 몇 점을 획득해야 되는지 각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배구는 1세트에서 몇 점을 따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배구요? 네. 배구는 25점입니다. 네, 25점이죠. 배드민턴은 1세트에서 21점을 따야 되고요. 탁구는 1세트에서 몇 점이죠? 11점. 네, 11점을 따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때 듀스는 없었다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정답은 바로 57입니다. 네, 배구 25점, 배드민턴 21점, 탁구 11점. 이 경기들의 모두 공통점이 바로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네, 13번입니다. 이제 농구, 야구, 배구에 관한 규칙이 나오는데요. 먼저 농구, 2학년 때 배웠던 공을 잡고 몇 발 이상 얻게 되면 트래블링 또는 워킹 또는 오버스텝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는
2발까지는 괜찮은데 3발 이상 떨으면 안 되고요. 야구에서 타격은 마구잡이로 차는 게 아니라 딱 1번부터 몇 번 타자까지 쭉 친 다음에 다시 1번 타자로 돌아옵니다. 그건 바로 9번 타자. 배구에서 공격팀은 상대 코트로 한 번에 넘겨도 되고요. 2번에 넘겨도 되고요. 3번에 넘겨도 되는데 4번부터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반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번의 터치 안에 무조건 공을 넘겨야 합니다. 이 기업, 니은, 디귿을 모두 더하면 2번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농구 트래블링 규칙, 공 잡고 막 어떤 친구들 보면 계속 그냥 하염씩 걷죠. 트래블링 반칙이고요. 야구 타격은 1번부터 9번까지 총 9명이 타격을 돌아가면서 한다. 배구는 상대 코트에 무조건 3번의 터치 안에 공을 넘겨야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우리 배구에 관한 요 규칙이 정리돼서 다시 푸는 퀴즈에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2학기 때 하게 될 종목이 배구 종목이라서 배구에 대한 규칙 특히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경기 종목의 명칭은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해서 원반을 이렇게 패스하면서 상대팀 저기 끝에 있는 구역, 엔드존에서 우리 팀이 디스크를 받으면 득점하는 경기다. 근데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원반을 상대팀한테 뺏기면 안 되고, 근데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기는요. 자, 먼저 여기 밑에 보기를 보시면 요 중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한 경기는 딱 3가지입니다. 버츠, 얼티미트 디스크 골프. 근데 여기에서 약간 요 미식 축구의 규칙처럼 저기 있는 우리 편한테 가서 상팀 구역 디스크 잡은 득점을 하는 방법은 바로 경기는 한번 얼티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얼티미트는 사실 이제 새로운 스포츠예요. 뉴 스포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배울 뉴 스포츠 종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방금 설명했던 원바든을 해서 득점을 하는 얼티미트, 그리고 스태킹. 1학기 때 하게 될 종목인데요. 컵을 빨리 쌌다가 컵을 빨리 무너뜨려서 컵을 이용한 달리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스태킹. 그리고 2학기 때 할 슬랙라인. 요거는 이제 우리 작년 선배들이 나무나 나무, 기둥 사이에 줄을 묶어놓고 그 위에서 균형 잡고 이동을 하고 하는 서양판 줄타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슬랙라인을 2학기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포츠, 뉴 스포츠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접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20초 운동 후 10초 휴식을 8번 반복하며 총 4분간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지속시키는 원리를 가지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필라테스, 코어 운동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필라테스고요. 그 다음에 2번 타바타 운동, 3번 웨이트 트레이닝, 4번 셔틀런 트레이닝, 5번 인터벌 트레이닝.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들이 나와 있네요.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타바타 운동인데요. 일본 생리학자가 개발해서 명칭을 땄다고 합니다. 타바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 20초 운동 후 10초를 휴식을 하며 8번 반복하고 또 4분 동안 운동을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치거나 하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바로 타바타 운동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마 이 영상 올라올 거예요. 네. 타바타. 네, 16번 문제입니다. 뉴스포츠란 대중적인 스포츠를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말합니다. 다음 중 기존 대중 스포츠와 뉴 스포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핸드볼과 축구볼, 2번 농구와 풋살, 3번 야구와 넷볼, 4번 하키와 티볼, 5번 축구와 플로어볼. 뉴스포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구볼은 선생님 어떤 종목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저 핸드볼이랑 비슷한데 네. 골대에 던지는 게 아니라 스프링 같은 네트에 던져서 공이 튀어나오면 그걸 상대편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네, 꼭 잡아야 되는. 수비를 하려면 꼭 잡아야 되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볼. 핸드볼의 변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풋살도 축구의 변형 게임이긴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11명이서 하지만 풋살은 그 인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도 좀 더 줄여서 모두 다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풋살이고요. 그 다음에 넷볼은 여의도 중학교가 굉장히 잘하고 자랑스러운 넷볼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설명을 하면 농구의 변형 게임으로 신체 접촉이 없고 여성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넷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티볼인데요. 티볼 많이 들어봤는데 참 조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티볼 같은 경우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냥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티볼을 통해서 티대다가 쉽게끔 모두 다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티볼이고, 플로어볼은 하키의 변형 게임이죠. 하키 스틱이라고 하죠. 하키 스틱이 나무로 되어 있고 막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스틱으로 사용을 하고 좀 더 쉽게끔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플로어볼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죠. 1번 핸드볼, 그리고 축구볼이 두 개 잘 짝지어진 스포츠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다음 중 스포츠 관련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스매시, 배구에서 네트 위로 뜬 공을 점프하여 강하게 내려치는 공격 기술. 2번 클리어, 배드민턴에서 셔틀콕을 높고 길게 쳐서 상대편 코트 뒤쪽으로 보내는 기술. 어시스트, 스포츠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는 것, 어시스트.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 애호가, 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행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입니다. 5번 듀스 제도, 경기를 이기기 위한 점수까지 양팀 모두 1점 남겨놓은 상황에서 연속 2점을 얻어야 승리하는 제도. 여기서 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이네. 1번이 잘못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스매시는 스파이크로 보면 되겠죠? 그럼 스매시는 어떤 종목에서 주로 사용할까요, 선생님? 스파이크는 배구에서 딱 찍는 거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제 라켓을 들고 이제 높은 타점에서 상대 코트로 내려 찍는 배드민턴 또는 테니스, 거기서는 그걸 스매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스매시를 스파이크로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다음 1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 종목 이름과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종목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축구인데 프리드로우가 뭐죠? 프리드로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유투. 네, 자유투죠. 자유투가 축구에서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오프사이드는 축구에서 나오는 규칙인데 어떤 규칙인지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네. 제가 골대 앞에서 혼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네. 수비들보다 앞에 서서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심판이 깃발 들고 노골이래요. 네. 왜 노골이에요? 너 혼자 저기 앞에 들어가 있어서. 그 반칙이 바로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 오프사이드 반칙에 걸리는 것이 바로 축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3번 배구, 서비스, 서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상대편이 공을 받을 수 있게끔 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기 시작할 때? 네, 경기 시작할 때 경기의 시작을 꼭 담당하는 게 서비스죠. 그리고 4번 테니스와 리베로. 맞을까요? 리베로는 어떤 거였죠? 리베로는 배구에서 수비 전문 선수. 배구에서 수비만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바로 리베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탁구, 러브게임. 러브게임은 선생님 혹시 테니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러브게임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게임인가요? 러브게임이 그런 의미였나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네, 테니스는 0점이 없죠? 네, 0점이 없이 러브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대편을 배려하는 스포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3대 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3대 러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답은
3번 배구, 서브,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농구 프리드로우, 축구 오프사이드, 그림에서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네트 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게 바로 서비스, 서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구는 리베로, 네, 수비 전문 선수, 그 다음에 테니스, 러브게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딱 두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세요. 자,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체육수업 안전수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1번, 체육 시간에 숨이 차기 때문에 숨 차니까 난 도저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괜찮을까요? 안 돼. 지금 저희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평상시에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초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번, 고열과 기침으로 몸이 아파서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퇴한 연경. 자, 여러분들의 정신력은 아주 높이 섭니다. 아파도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열이나 기침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의심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체육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보건쌤한테 1차적으로 한번 건강 체크를 받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번처럼 하셔도 미리 허락을 받은 상황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티볼 수업 때 첫 홈런을 친 친구를 위해서 격하게 포옹이나 하이파이브로 축하해주는 현진. 자, 우리 팀을 축하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초반에는 격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팔꿈치 하이파이브나 아니면 하트를 날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 체육 수업 중 이런 새소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시끄러워서 환기를 열고 창문을 딱 닫고 열심히 농구한 창문. 체육관에서 이제 실내 체육시설에서 환기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거나 조금 이제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어느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번, 점심시간 축구를 하기 위해서 사교 체육시간 끝났는데 사람한테 인사하고 바로 그냥 손 안 씻고 급식실로 간 사람. 손 씻기를 이제 생활화하는 게 꼭 필요하답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수칙을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를 할게요. 1번,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한 후에 수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온이라든지 기침 여부,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되겠고요. 2번, 손 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습관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야구장에서 5회가 끝나면 야구장 정비하는 걸 클리닝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체육 시간에도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 시간 오기 전에 손 씻고, 체육 시간 끝나고 손 씻고, 다 같이 이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클리닝 타임을 가지면 우리 이런 습관화에 아주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서로를 위한 건강거리 2m. 지금 저희는 2m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야 하지만 아무래도 2m 건강거리라는 것 측면에서 2m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사회적 거리는 멀리 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체육복은 자신의 것을 착용을 해요. 자, 우리 체육 시간만 되면 체육복 빌리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제 시간에 나오면 사실 정말 너무나 고마운데 체육복을 빌리는 와중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 위장 상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체육복은 자기 거를 입고 체육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을 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우리 미세먼지 안 좋은 날도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아주 가끔 쌩얼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들 쌩얼이 더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용 수업 할 때 교구는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내가 그 공 한다 그래서 친구랑 공을 주고받고 있는데 공에다가 기침을 하고 그 공을 패스해버리면 이 친구는 공을 잡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기침 예절을 잘 지켜서 같이 쓰는 교구들 사용을 주의를 해주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6가지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수업 중 체육 수업에 참여한 태도로 부적절한 것은 제가 또 재원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승리하기 위해서 팀한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학생. 2번, 운동은 조금 못해도 연습, 응원, 경기 운영으로 팀에 어떻게든 기여하려는. 3번, 승패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팀원들 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 4번, 체육복 미리 입고 나와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준비 운동까지 다 마친 학생. 5번, 수업 끝나도 매점 밥 먹으러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정리를 할 줄 아는 학생. 자,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쓴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집중을 못하는 친구나 너무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힘을 내자, 파이팅을 하자, 그건 좋은데, 이제 못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은 비난이나 그런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4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체육복은 체육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입니다. 다른 시간에 교과서, 유인물이 필요하듯이 체육복은 체육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니까 잊지 않고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의 소중한 45분 체육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1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지덕체를 고루 기르는 수업. 자, 운동만 잘한다, 체력만 좋다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짱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운동을 잘 알고 또 이제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덕도 중요하니까 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멋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 수업. 운동을 잘하는 일부 학생만 또는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만큼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한테도 더 이렇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모두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문제 총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우리 시상을 간단하게 할 시상 경우인데요. 과연 골든벨 울린 사람은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먼저 개인 시상입니다. 원래는 딱 5명만 뽑기로 했는데 좀 더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는 블랭크 처리를 해놨는데요.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3학년 9반 김은결 학생 20문제 다 맞췄습니다. 3학년 9반 학생이. 네, 담임 선생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학년 1반이 없네. 너희 어떡하려 그러니? 네, 그 다음 2위. 한 문제 틀린 아까운 친구들. 이영우, 이어진, 권기훈, 명지훈, 이샘률, 김영현, 박수진, 김진영. 이 학생들에게는 이제 선생님들이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단체 시상입니다. 자, 75%, 15문제를 맞춘 학생이 가장 많은 학급은 저희가 여름에 제일 더울 때 끝나고 그만 아이스크림을 사줄 건데요. 네, 제가 7반까지, 1반부터, 선생님이 8반부터 10반까지. 네, 제발, 우리 반이었으면 제가 쏘고 싶으니까. 네. 선생님 몇 반 예상하십니까? 저는 1반. 1반이요? 네. 아까 거기 한 명도 없었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1반 노이. 자, 학급은요? 3학년 7반입니다. 3학년 7반. 3학년 7반은 무려 13명이 이렇게 15문제를 맞췄는데요. 네, 혹시 조작은 하지 않았을 거라 7반이 다른 온라인 수업 진도율도 제일 훌륭하더라고요. 네네. 네, 다른 친구들도 이 7반한테 조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재원쌤이 한번 이거 해주시죠.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라는 말인데요. 이걸 해석하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명언입니다. 개인적으로 3학년 9반 급훈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체 속에서 이제 건강한 정신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운드 그 소리 아니에요. 네. 형용사 건강한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제 도전 체육 골든벨 정답 및 해설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다시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 퀴즈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영상을 보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10문제로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제를 제출하면은 3차시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 통한 체육 수업 조금 이제 다른 사이트로 와서 해야 돼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희 최대한 이렇게 좀 재밌고 쉽게 수업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직접 만나서 하는 등교 계약 전까지 온라인 수업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네.